안녕하세요. 달달제이 안유정입니다. 오늘은 생활정보 꿀팁입니다. 제가 보쉬의 4구짜리 하이라이트 제품을 초창기 모델로 구매를 해서 8, 9년간 굉장히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고장이 나서 올해 2월 초에 이 삼성의 인덕션을 구매했어요. 짜잔! 이 제품입니다. 매립형으로 잘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죠. 이 제품을 2월 초에 구매해서 2월, 3월, 4월 이렇게 3개월간 사용을 해보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하이라이트 제품과 인덕션의 장단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니, 왜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이 전기레인지를 사야 되느냐? 또는 전기레인지를 사려고 봤더니 세 가지 제품으로 나뉘죠. 인덕션,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를 섞어 놓은 하이브리드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쑥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꿀팁 정보 전해드리는 달달제이도 꼭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의 인덕션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설치를 했고요. 스탠드형으로 구매를 하시면 스탠드 케이스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이렇게 설치했을 때 설치 비용도 발생을 하는데 그 금액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매립형으로 할지 스탠드형으로 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드형은 그대로 갖다 놓고 그냥 전기 코드만 꽂으면 되니까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매립형은 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작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3구로 되어 있죠. 오른쪽에 이렇게 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골 냄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새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냄비를 놓으시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있는 불만 조작하시면 되고요. 자, 뒤쪽에다가 냄비를 놓으시면 뒤쪽에 있는 불을 조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불을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덕션의 단점이 소리다. 이게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열이 전도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장이 올라오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대로 그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지 하면서 꽤 크게 들리죠. 굉장히 거슬리지만 처음에는 15일 때만 이 소리가 나고요. 이 소리를 이렇게 줄이잖아요. 어느 정도? 음식이 굉장히 빨리 요리가 되기 때문에 소리를 줄이면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귀에 많이 거슬리지 않게 요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인덕션에 편리한 점이 많아서 이런 소리 부분은 충분히 금방 적응되는 부분이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도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하이브리드냐 인덕션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가 용기를 다 새로 사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인덕션 전용 냄비, 프라이팬을 사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이 제품 사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드는데 또 사야 돼 라는 생각에 굉장히 갈팡질팡했었는데요. 매장 직원분께서 그래도 인덕션을 사용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보다 더 많은 장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굳게 마음을 먹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인덕션 전용 냄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냄비나 프라이팬을 보시면 이렇게 사용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올라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냄비나 프라이팬을 사시면 인덕션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자석들 있으시죠? 이 자석을 기존에 사용하시는 스테인리스 냄비라든지 프라이팬 바닥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붙으면은 그것도 인덕션 전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없지만 이 냄비에 이렇게 딱 붙여봤을 때 자석이 붙으면은 이건 그대로 자기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인덕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거 먼저 다 붙여보시고 인덕션을 구매하시는데도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물이 빨리 끓는지 보여드릴게요. 인덕션이 가장 열 전도율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라면 물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같은 용기에 500ml의 물을 담았어요. 이 물이 끓는 속도와 그리고 하이라이트에서는 이 같은 용기에서 얼마나 빨리 끓는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올리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2분 39초이고요. 자,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16초에 물이 완벽하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가열 속도는 인덕션이 훨씬 빨랐고요. 이번에는 청소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부들 청소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스레인지 썼을 때 여기저기 흘러 넘치면 아무리 밑에 은박 호일 다 깔고 있어도 청소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이라이트 제품을 쓰면서 청소가 조금 더 간편해짐을 느꼈었는데 인덕션을 써보니까 이게 가장 청소가 간편했어요. 제가 그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열이 남아 있어도 이렇게 흘린 음식물을 그냥 이런 물티슈나 행주 같은 것으로 그냥 쓱쓱 닦아내면 끝나요. 눌러붙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뜨거워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쓰던 보쉬의 하이라이트는 아니고요. 전골 같은 거 먹을 때 가끔 식탁에 두고 사용했던 세라믹 하이라이트 레인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몇 번 안 썼는데 지금 굉장히 더러워요. 이거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냐면 이 세라믹과 이 철수세미가 궁합이 맞대요. 그때 보쉬 살 때도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 흠집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여기에 세제를 뿌리고 불려서 이걸로 빡빡 문질러야지만 여기가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질러도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인덕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사실 인덕션을 살 때 이거 인덕션 가져오셨던 분이 이거 선택형으로 구매하실 거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또 이런 것도 안 사면 후회할지 몰라서 제가 그때 2만 원 주고 그분께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덕션이 많이 더러워졌을 때 이거를 살짝 뿌려놓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살짝 엎어놓은 다음에 쓱 닦아내면 닦인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3개월 동안에 코로나로 집콕하면서 집밥을 그렇게 많이 해먹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에요. 그래서 청소에 있어서는 인덕션이 1등입니다.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보다 훨씬 더 인덕션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고 유지 관리도 새 것처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요리를 마치고 나면 H라고 해서 잔열이 남아있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보다 훨씬 더 짧게 끝나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판, 이 세라믹 판을 가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잔열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리 같은 경우 뜸을 들일 때는 미리 불을 끄고 그 잔열에 의해서 요리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제가 불을 끈 순간 바로 그 온도, 유지했던 온도가 다 꺼지고요. 여기 남아있는 잔열은 뭐냐면 이 자기장의 원리로 이 냄비 바닥을 뜨겁게 했잖아요. 이 냄비 바닥에 남아있는 열 정도가 이 판에도 잠깐 남아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식고요. 하이라이트만큼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덕션이 훨씬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 효율은 인덕션이 가장 높고요. 가스레인지는 주변에 열 방출이 많아서 요리하면서 많이 더웠는데 전기레인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가스 사용 시 나오는 유해가스가 몸에 해롭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전기레인지의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기레인지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삼성에서 계산에 올린 걸 보면 매일 1시간 사용 기준으로 누진세를 적용했을 때 11,470원입니다. 물론 가정의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면서 전기세를 주목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가전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기레인지 어떤 걸 추천하느냐? 저는 가열 속도나 청소 관리 면에서 인덕션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보다는 인덕션을, 두 가지 섞어 놓은 하이브리드보다는 인덕션을 더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두 가지 함께 있어도 청소가 귀찮아서라도 인덕션을 많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매할 때 이 하이브리드와 인덕션의 가격 차이가 1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인덕션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전용 냄비를 따로 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낮은 하이라이트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가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을 실사용해보고 여러분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매하실 때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달달하게 소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꿀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많이들 응원해 주신다면 주부로서 이런 생활정보 꿀팁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달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안녕.